다음 세션은 네이버 AI 랩 하정우 소장님이 맡아주실 텐데요. 또 소셜 체어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재미있는 생생한 여러 사진들을 준비하시고 또 느끼셨던 소감과 또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하정우 소장님 앞에 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네이버 AI 랩 하정우라고 합니다. 그 앞에 두 분 교수님께서는 프로그램 체어, 워크숍 체어를 하시면서 좀 학술적인 부분에 어떤 기여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체어 분이 굉장히 일이 많으세요. 학회 일의 제가 볼 때는 70-80% 이상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워크숍 체어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일단 워크숍을 이렇게 억셉 리젝도 해야 되고 워크숍들이 굉장히 잘 운영되도록 서포팅도 해야 되는데 저는 소셜 체어다 보니까 소셜은 다른 학회의 프로그램들에 비하면 조금 말랑말랑한 편입니다. 애당초 목적 자체가 조금 참석한 연구자들이 학술적인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말랑말랑한 주제로 서로 좀 친하게 잘 지내보자. 그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좀 편한 얘기 속에서 또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한 어떤 이벤트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실제 오프라인 유립스입니다. 2019년이 밴쿠버가 마지막이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은 버추얼로 진행이 됐습니다. 버추얼 학회가 2020년 제 기억으로는 트리플 AI가 마지막 오프라인이었고 아이클리어부터 시작해서 올 초 학회들까지 계속 버추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하기도 해야 되고 특히 포스터 지나다니면서 갑자기 세렌디피티라고 얘기를 해요. 가다가 제목 보고 이 제목 왠지 마음에 들어 하면서 저자들이랑 또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온라인 학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했고 아무래도 좀 유명 그룹은 사람들이 막 온라인으로 몰려가고 아닌 그룹들은 되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소위 팔이 날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 게다가 이 웹페이지 혹은 줌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또 그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또 오프라인을 가니까 완전히 또 좋더라고요. 좋고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열린 장소가 뉴올리언즈의 컨벤션 센터입니다. 근데 이 컨벤션 센터 자체가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가로로 굉장히 깁니다. 도로 따라서 가로로 굉장히 길어서 호텔을 잘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학회장을 갈 수 있는데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호텔을 잘못 잡은 분들은 반대편에 잡아가지고 하루에 걸었던 거리가 15,000걸음 이상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멀고요. 또 학회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분유가 학회장이 이렇게 긴데 앞쪽은 이 월크보트라고 해서 그 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컨퍼런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다 통과하고 나면 이제 유립스 컨퍼런스 분유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참 걸어갔고 거기는 약간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좀 이렇게 정장 같은 옷을 입고 참석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고 유립스 쪽으로 오면은 그 후드티에 스레파 이렇게 긁고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좀 기칸 느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줄이 굉장히 길죠. 이게 28일 날 등록 줄이고요. 오프라인 등록자 수가 10,000명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27일 날, 그러니까 공식 학회데이 전날부터 등록을 받긴 했는데 28일 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면서 저렇게 줄이 길었고요. 유립스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18년, 2017년 롱비치 때도 그랬고 그리고 2018년, 19년 밴쿠버 때도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요. 줄이 저렇게 깁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어지간하면 앞으로 참가하실 분들은 그 전날 가셔서 등록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아침 세션을 못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인바이티드 톡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현 교수님이 기본적으로 인바이트 톡 많이 전체적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들었던 건 첫날에 그 LME 랭귀지 모델에 관한 센티언트 한가 혹은 컨셔스니스 한가 관련해 가지고 했던 거 굉장히 재밌었고요.
철학자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이게 좀 특이했던 부분이 랭귀지 모델이 컨셔스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한 두세 가지쯤 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근거는 그 나머지 다인 것 같다. 아닌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정량적으로 뭔가 평가할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언제 이런 능력이 생길지 잘 모르겠다라고 결론은 말씀을 하시던데, 언어 모델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거는 김주호 교수님의 인터랙션 센트릭 AI 톡이었습니다. ML AI가 실제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사용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저희 회사에서도 AI를 쓰지 않는 서비스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이 사용하시는 사용자들 입장에서 이 AI 기술이 얼마만큼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얼마만큼 데이터를 잘 쌓아서 다시 이 AI를 개선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휴먼과 AI의 인터랙션이 그 부분을 훨씬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설계를 잘못하면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성능이 혹은 어떤 평가되는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오래 해온 분야가 HCI고, AI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HCI가 해줘야 하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머신러닝, AI, HCI가 훨씬 더 많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사실 유립스 참가자들이 이쪽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없어서 김주호 교수님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 야, 이딴 거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잘할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션 같은 경우는 보이시면 여기 하늘을 보고 계신 오현 교수님 계시죠? 이 세션 체어 자체를 오현 교수님이 하셨고, 발표는 김주호 교수님이 하시고, 저는 QA 모더레이터를 하고, 한국인 분들에 의해서 운영된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사벨 고연의 데이터 관련된 세션이었습니다. 잔다르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기존의 어떤 틀을 데이터라는 게 데이터 센트릭 AI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어떤 모델이나 알고리즘 중심의 이런 부분들을 다 깨고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사벨 같은 경우는 피처 셀렉션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이 학문 자체 굉장히 엄청난 분이죠. 그러면서 이 데이터 중심의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오늘날 데이터 센트릭 AI를 거의 만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벤치마크 데이터 굉장히 많이 거의 우후죽순으로 난무하고 있는데, 결국은 데이터 중심의 AI라는 건 그만큼 데이터 품질이 중요하게 될 거고, 특히 뭔가 모델을 평가하는 평가 프로토콜 상에서의 데이터는 그 품질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뷰 같은 것도 좀 더 엄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종류가 어떤 건 되게 많고 어떤 건 되게 부족하고 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벤치마크도 수명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할지, 이런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공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직접 오신 건 아닌데 온라인으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홀, 메인 컨퍼런스 가장 큰 홀이 모두 다 찰 정도로 힌트농은 그럴만 하죠. 굉장히 재밌는 톡을 해주셨고, 일단 테스트 타임 어워드를 받으셨죠. 저는 알렉스 넷이 테스트 타임 어워드를 받은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연식이 쌓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딥러닝이 연구자분들 말고 일반 약간 관심을 갖는, 혹은 회사 관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게 저 알렉스넷 때문이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넷에서 뭐 셀프나 혹은 시프트 혹은 그것들을 계산한 이미지 프로세싱 기반의 방법들을 뛰어넘은 딥러닝이 뛰어넘었다 하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 그 이후부터 사실 딥러닝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논문이 정확하게 10년 전 립스에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저자가
알렉스 넷이니까 당연히 알렉스가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코파운더죠. 지금 칩 사이언티스트로 있는 일리아스 스케버도 같이 함께 저자로 들어가 있는 연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회를 밝히셨고, 오영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톡에서는 주로 포워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논문도 이미 나와 있긴 한데 이 대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백프로포게이션을 런메라트랑 힌트농이 같이 만들었죠.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이 사람의 어떤 지능 현상, 인지 현상에서는 백프로포게이션이 없는데 이 부분을 사람에 좀 더 가깝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백프로포게이션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백프로포게이션을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처럼 좀 더 가깝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계속 해오셨던 것 같고요. 캡슐럿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의 일환이었던 것 같고, 요즘은 이제 포워드 쪽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코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연세에. 맨랩을 쓰시긴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연세에 직접 코딩하고 알고리즘 설계하고 프로프 오브 컨셉 돌려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블로깅도 하시고 논문도 쓰시고 본받아야 될 것 같다.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요. 포스터 들른 거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포스터를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부스 운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리고 저희 연구 포스터도 들르고 하다 보니까 몇 개 못 갔는데, 첫 번째는 플라멩고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을 만한 연구죠. 이 연구 자체가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등등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단 하나의 모델에 다 집어넣고 학습을 시켜서 추가 학습 없이 퓨샷으로 이미지를 넣으면은 텍스트 정보들을 막 뱉어내게 하는, 비디오를 넣으면 또 텍스트 정보들을 막 뱉어내게 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논문의 특징이 한 가지는 모델 아키텍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가지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든 비디오든 입력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비전 인코더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약간 어떤 정보를, 피처를 특정 크기로 만들어주는 약간 피처를 추상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랭귀지 모델에다가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 혹은 비전 정보를 이렇게 받는 쪽도 노멀라이제이션 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딥마인드에서 제안한 모델, 그리고 이거를 약간 가공하는 피처를 만들어내는 쪽은 펄시버 IO를 씁니다. 딥마인드에서 만든 모델. 그다음에 랭귀지 모델은 친칠라를 씁니다. 골퍼를 좀 작게 만들었는데 효율적으로 만든 거예요. 딥마인드에서 만든 모델. 나머지가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이미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다 합해 보면 결국 딥마인드가 연구해왔던 연구의 자산이 축적된 결과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체적인 연구 역량이 중요한 부분들이 축적된 이 연구 자산들로부터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오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물어보니까 결국 이 성능을 나올 수 있게 만든 거는 데이터를 좀 많이 분석을 해서 잘 워킹하게 하는 훈련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두 번째는 이제 이머진이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텍스트가 주어지면 이미지로 생성하는 연구고요. 아웃스탠딩 페이퍼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베스트 페이퍼죠. 보시면 포스터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밑에는 생성해 놓은 이미지의 예시고요. 위에 블럭 3개가 그냥 답니다. 연구에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 포스터를 만드셔도 돼요. 구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상 받을 정도의 논문이면 저렇게 깔끔하게 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관심을 갖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가서 저기 있는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분한테, 저자입니다. 너네 연구 그룹에서 파티도 나왔다. 걔는 시퀀스 투 시퀀스 스타일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합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당신들은 디퓨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 당신이 볼 때 어느 쪽이 더 프로미싱해 보이냐라고 여쭤봤고요.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 보면은 이쪽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물론 시퀀스 시퀀스 스타일이 스케일업 하기도 용이한 게 맞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지니어링 여러 가지 이슈로 성능이 더 좋은 것도 맞긴 하지만 연구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쪽이 좀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당연하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연구 그룹에서 낸 포스터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가서 열심히 취업을 해드리고 많은 해외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소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셜은 일부러 더더욱 연구와 좀 더 거리가 있는 주제로 얘기를 하시라. 어차피 유립스 오면은 어딜 가도 연구 얘기할 텐데 여기서는 어차피 사람 사는 거고 조금 더 말랑말랑한 얘기를 해서 좀 더 친해지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관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메인 학회 날짜인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열렸고, 오프라인 학회다 보니까 또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이게 리인포스먼트 러닝 소셜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전관리팀에서 와서 인원을 통제하는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특히 특별했던 부분이 저 아래 두 개입니다. 왼쪽은 오픈마이크 소셜이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여기 사진 자세히 보시면 오 교수님이랑 조경 교수님 있습니다. K-팝인 유립스라는 소셜이었습니다. 정말 연구와 상관없이 오픈마이크에서는 어떤 분은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나와서 상임행시 같은 거 막 얘기하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진짜 소셜 같이 했던 것 같고요. K-팝은 우리 그 K-팝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막 틀고 K-팝 퀴즈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진행을 하는 소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퀴즈쇼를 했는데 1등을 외국인 분이 해 가셨어요. 이분 핸드폰에 바탕화면이 뭐 트와이스 돼 있고 K-팝의 위상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국위 성향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오영 교수님의 불만은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이거는 40대는 절대 못 푼다. 네, 다음번 주최할 때는 문제를 쉽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개의 소셜이 프로포절이 됐었고 어지간하면 억셉을 다 시켜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목적 자체가 뭔가 이 학술적인 어떤 그 퀄리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주제들이 보면은 상당히 연구와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뭐 지역과 연관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구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주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유립스 같은 최고 수준의 AI 학회에서 한국인들이 여기도 와 계시지만 점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류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역시 뉴올리언즈가 이 해산물 남부지방이라 보니까 해산물 특히 굴 같은 게 되게 맛있는데 문제는 며칠 먹으니까 짜더라고요. 아우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풀떼기 찾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짜고요. 그 혹시나 가시는 분들은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오프라인이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못 만났던 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맥주도 한잔 하면서 축구도 같이 보면서 했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한국 회사 부스 셀렉트스타도 당연히 열었고 저희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많이 열어서 많은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알려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요런 것도 제가 부스 가면은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도 받아왔고요. 옆 테이블에 매스웍, 그 매트를 만드는 회사죠. 가니까 이런 걸 주더라고요. 바로 아들한테 상담했고요. 결론은 역시 학회는 오프라인이다. 사람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AI 연구의 위상이 엄청 높아진 것 같다. 그리고 저희 참가자분들이 조금 더 소셜하게 해외 연구자들이랑 많이 얘기하고 소셜 프로그램이든 워크숍 오거나이징도 좀 더 많이 하면서 사실은 더 이렇게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볼런티어 같은 것도 지원도 많이 해서 이 젊은 연구자들 많이 만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은 힌트농 되어 있고 벤지농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넓혀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정규 메인 세션 페이퍼는 아카이브에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근데 워크샵에 가면은 진짜 신박한 거 되게 많거든요. 워크샵 관심 있는 주제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아서 화면 전환까지 해주신 하정우 소장님 감사드립니다.